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 루킹 이인혜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웃음을 지금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 이유는 제가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또 사고를 하나 쳤어요. 예, 이인혜 정치 루킹인데요. 정치 루킹 이인혜 기자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보면은 이분 뉴스와 헷갈려요. 이분 뉴스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인혜 이분 뉴스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야. 아니 좀 근데 어감이 착착. 그게 그죠. 예. 이분 뉴스 이인혜 좀 그래서 잘하긴 한데. 아무렇지도 않게 열심히 이제 오늘은 이분 뉴스 이인혜 기자와 함께합니다라고 해놓고서는 나는 뭐가 잘못했는지 몰랐어. 제가 네. 정정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 이래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되나 보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더워라. 그 여기 이마 위에다가 이인혜 정치루킹이라는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 헷갈리시지 않도록. 민망해라. 아니면 여기 카메라에 붙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게 카메라 붙이는 것도 괜찮겠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작부터 약간 웃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은 했습니다만 오늘 다룰 주제는 이렇게 쉽사리 웃을 수 없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을까요? 이번에 김건희 그 공천 개입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천 개입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예견돼 있던 이야기잖아요. 이 네. 이야기는. 왜냐하면은 그 이전부터 인사 개입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김건희가 인사 개입을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공천 개입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 가운데 지금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은 이제 김건희 인사 개입 그리고 공천 개입에 관련된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인사 개입 그리고 공천 개입 이게 지금 추가로 또 문제가 터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공천 혹은 보훈 인사와 관련해서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추가로 속속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괜히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뭔가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낙하산으로 오다시피 했는데 그 사람들을 보다 보면은 다 김건희, 윤산 이쪽하고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이 인사 개입과 공천 개입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심각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훨씬 더 깊고 문제가 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인혜 기자가 준비한 내용은 이겁니다. 공천 밀리자 보훈 인사, 김건희 인사 개입도 터졌다입니다. 자,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요. 기존에 이미 다뤄졌던 몇몇 인사들의 공천 개입 문제 포함해서 네. 그것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공천 내용까지. 개입 혹은 인사 개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연이어서 계속 터지네요, 이 사람은. 정말 문제인데 이게 사실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좀 주제로 바로 넘어가면 원래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저도 지난주에 이제 다뤘었지만 그때 다루었던 얘기들은 이제 김건희가 명태규라는 사람을 통해서 김영선 공천에 이제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소리에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김건희가 이철규를 통해서 이원모라고 하는 대통령실 전 인사비서관을 용인 갑지역에 전략 공천시키려고 했다라는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이철규라는 사람이 이철규 의원이 뭔가 고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파다 보니 그렇죠.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서울의 소리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철규가 용산 여사를 대신해서 거기서 공관 일을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김대남 씨죠? 네, 김대남 씨요. 예, 김대남 비서관 전 비서관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이철규가 말이야 사실은 김건희 그거 아니야, 그 대리인 아니야, 뭐 메신저야, 뭐 이렇게 일하면서 근데 그 김건희가 뭐 이렇게 누구를 뭐 공천을 해달라고 했다는 둥, 근데 그 공천이 잘 안 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삐끗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철규라는 사람을 일단 취재를 해보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제 실제로 이철규 의원이 그때 당시 이제 공천 당시에는 이미 공관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네. 나름 이제 이전부터 권성동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윤핵관으로 불리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윤심을 대변해서 이 사람이 공관위원회에 들어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렇죠. 있었죠. 예. 근데 실제로 이철규가 이제 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김건희의 복심으로써 김건희가 원하는 사람들을 꽂기 위해서 이제 한동훈과 정면적인 충돌을 하고 특별히 이제 뭐 몇몇 사람들을 꽂아 넣으려고 했던 정황들도 본인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이철규 씨 같은 경우는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김건희 대리인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라고 하신 분들도 좀 네. 계셨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분은 윤석열하고 꽤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강원도 라인인가요? 무정 라인인가요? 뭐 그렇죠. 정확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어떻게 알게 됐냐? 이제 알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전에 김건희와 함께 알고 지내던 그 산부토건의 조남욱 전 회장이 있었고 네. 그 조남욱 전 회장이 이제 옆에서 관상을 봐주고 도와줬던 무정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역술인이 있었고 그 역술인을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모시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황하영 씨. 동부장기 네. 이제 사장이었고요. 그 황하영 씨가 실제적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과도 잘 알고 지냈었는데 원래 그 사람이 황하영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검찰이나 경찰 네. 인맥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철규를 알고 지냈었고 그 이철규 의원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고 지내면서 대통령 이전부터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윤핵관으로서 불리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김건희와도 자연스럽게 이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강원도가 원래 고향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권성동 의원하고 살짝 앙숙이었어요. 네. 유상범, 그 권성동, 이철규 이 세 사람이 이제 강원도권을 대표하는 국힘당, 특히 윤핵관 라인인데 이들 중에서 원래는 유상범 의원이 제일 앞서가야 정상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유상범 의원도 지금 약간 밀려나는 그런 형국이고 이철규가 전체적으로 강원도 인맥을 좌우하고 있고 아마 전체에서 제일 실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인 즉슨 이철규라는 사람이 김건희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근데 저는 이철규 의원을 보면서 나름 참 야 인생 무상이구나 또는 세옹지마구나라는 생각 많이 들어요. 이철규 의원이 과거에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신세 그리고 구치소 신세를 좀 진 적이 있어요. 네. 그 당시에 보면 유상범 의원 라인 쪽에서 조금 손을 썼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게 혹시 검찰 일때 그 검찰하고 경찰하고 네, 그때 검찰 경찰 네. 라인 다툼을 할 때 그때 이철규가 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곤란한 일을 겪었었잖아요. 근데 그때 유상범 의원이 손을 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또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거 보면 그리고 그 당시에 윤석열 쪽에서도 이철규를 뭐 죽이려고 했다. 왜냐하면 그때 검찰 경찰 간의 충돌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조금 오히려 예. 잘 지내는 것들을 보면 그래서 역시 여사 힘이 세구나. 네. 검사 힘보다 여사다. 검사 위의 여사. 검사 위에 여사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네. 네. 누구 말 맞다나 뭐 검사 위에 판사, 판사 위에 육사. 근데 육사 위에 여사라고 옛날 80년대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요새는 검사 위에 여사라고 그리고 그 위에는 뭔 줄 아세요? 그 위에는 네. 검사 위에 여사, 여사 위에 도사. 도사. 참 씁쓸하죠. 네. 네. 정말 안타깝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김건희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것이 이철규인데 네. 이 이철규 씨가 집중적으로 밀었던 사람이 있다고 하죠. 네. 원래는 이제 그 이철규 의원이 실제적으로 밀고 있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첫 번째는 네. 첫 번째는 그 주기환 씨.
그러니까 주기환 씨. 이제 광주도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광주에서 실제적으로 위원장을 지냈던 인물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영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민영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유튜브로 활동을 많이 하던 분이고 이제 종편에서 나오던 사람이었는데 그 둘을 이제 이철규 의원이 직접 비례를 추천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좀 있었는데 네. 그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네. 자료를 한번 보시죠. 김건희 대리인 이철규가 밀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기환과 민영삼이고 이 사람들이 비례대표 추천까지 받을 뻔했다. 네. 그래서 국힘당 내에서는 이 사람들이 비례 공천을 받을 거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조배숙 전 의원. 또 있었고. 예, 이 조배숙 네. 참 이 사람들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다 민주당 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호남 인사라고 하니까 이제 알고 보면 다 민주당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인 거죠. 이래저래 네. 민주당 쪽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다 이철규가 밀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이철규가 김건희의 대리인이라고 한다면 김건희가 이 사람들을 밀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민영삼은 좀 뒤에서 다룰 거라 우선 주기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주기환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윤석열 대통령과 20년 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원래는 검찰 수사관 출신이었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서 이제 검사로 활동할 때에 한참 이제 수사관으로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그 이후에 이제 호남 인사로 이제 비례를 추천한다고 했을 때에 주기환, 민영삼을 더 이제 집중적으로 좀 추천을 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철규 의원 본인도 이제 비례를 추천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기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선권 받기였던 비례 24번을 받고요. 네. 민영삼 씨는 아예 떨어집니다. 그리고 조배숙 의원도 지금 현재 의원이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떨어졌다가 나중에 이 비례 순번을 조정하는 가운데서 그렇죠. 예. 네,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때 이제 논란거리가 됐던 것이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설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갈등설, 뭐 비례대표를 두고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다 하고 네. 했던 그때가 이때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갈등의 핵심이었던 사람이 결국 이철규였는데 그럼 따지고 보면은 김건희 때문에 갈등이 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쨌든 김건희 쪽에서는 본인이 픽해뒀던 인사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나 혹은 이제 그 당시 장동혁 사무총장이 서로 이제 조정을 해가면서 어쨌든 친윤계와 친한계가 계속해서 부딪히는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비례대표 추천 문제가 나왔고 그 때문에 이제 이철규 의원이 대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밤중에 갑자기 뭐 그 국힘당 쪽의 여러 당직자들이 만나서 비례대표 공천을 조정을 한다는 등 임시 봉합을 했다라는 등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네. 자, 당시 이 기사를 한번 보시죠. 보시다시피 비례대표 공천이 불투명하다라고 이철규가 직접 불만을 터뜨린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요. 이 때문에 또다시 국힘당 내에서 당시 갈등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특히 윤한 갈등. 그러니까 이철규가 윤석열의 윤심을 등에 업고 이렇게 공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봤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임시 봉합을 했다는 건데 지금 따져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철규가 문제가였던 게 아니라 윤석열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김건희였네요. 김건희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비례대표 공천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한들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당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밀고 나가면 되는데 왜 이걸 굳이 또 비례 순번이 조정이 됐을까라고 하면 결국에는 윗선에 진짜 압력이 있지 않고서야는 그냥 이렇게 순번이 조정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오래 전부터 그럴 거야. 이철규는 윤심을 대변하고 있고 근데 네. 알고 봤더니 이게 용산의 입김이라기보다는 여사의 여사의 입김이었다. 네네. 자,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거나 하는 내용인데 이제 새롭게 지금 최근에 또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네. 이철규가 또 추천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다 떨어졌잖아요. 다 떨어졌죠. 네. 뭐 결국에 살아남은 사람은 조배석 의원 한 사람밖에 없는데 조배석 의원도 겨우겨우 살아난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랬는데 그러면 떨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떨어지고 그 다음이 뭐가 없으면 그냥 이 사람들은 뭔가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다기보다 뭐 그냥 그럴 수도 그랬나 있겠지라고 보다. 네.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그러고 보니 그러네. 그냥 소문으로만 끝날 수 네, 있었겠네.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제 그 다음 행적들을 보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위에서 손 쓰지 않고서야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영전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공천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보은 인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벌충해 준다고 그래야 되나? 반가이 인사라고 해야 되나? 죄송한데요. 반가이요? 네. 언론계 사투리인데. 네네네. 예, 반가이 이제 벌충한다, 만회한다. 네네네. 반가이 한다라고 하는데 예, 반가이 인사. 공천을 못 받았지만 이걸로 반가이나 해라. 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민영삼이라든지 네, 주기환. 주기환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공천은 받았으나 결국에는 본선에서 낙선한 이원모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보훈 인사가 진행이 됐다라는 네. 말씀인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우리 이원모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이원모 전 후보는 원래는 이제 인사비서관이었다가 이제 바로 용인갑 지역에서 뛰고 그 다음에 이제 낙선한 다음에는 바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통령실로 다시 들어갔죠. 네, 다시 예. 들어갔고요. 그리고 주기환 전 위원장은 이제 24번을 받고 비례대표 순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다시 넣으려고 했대요. 근데 이미 비례대표 24번을 받게 되면 떨어진다는 걸 본인도 어느 정도 알고 바로 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사퇴를 한 인사를 다시 불러들일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을 이제 비례대표 순번이 이제 끝나고 18시간 뒤에 바로 윤 대통령이 이 주기환 전 위원장을 민생특보로 임명합니다. 참고로 이 민생특보는 원래 없던 자리인데 위인설관이네 완전히. 네, 그냥 이 사람을 위해서 새로 하나 자리를 만들어서 직함을 준 거예요. 야, 진짜 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말 그대로 보훈 인사네. 그렇게 3월에서 6월까지 활동을 잘 하시다가 네.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은 했네. 그리고 7월에 바로 연합자산관리 상임감사 연봉 3억 원이나 되는 자리에 갑니다. 네. 연합 자산관리공사의 감사는 정말 할 일도 없어요. 그쵸. 할 일도 없죠. 아무리 상임감사라고 하지만 할 일도 없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연합자산관리는 본인이 원래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금융 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여길 들어가서 금융을 감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할 말은 있네. 금융 쪽 수사를 좀 해봐서 안다고. 정말. 야, 그렇게 따지면 나도 금융 쪽 취재를 좀 해봐가지고 나도 가도 되겠다. 야, 참. 가실 수 있는데 많지 많을 것 같아요. 네, 많지 않으세요? 네. 그러네. 나 그래도 방송 출연을 많이 해봤으니까 뭐 KBS도 가도 되겠고, 야, 진짜. 짜증나기 시작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네. 야, 주기환 그 사람은 정말 좋은 데 갔네. 보통 이렇게 공공기관의 감사 자리가 정말 땡보라 그래. 꿀보직이라 그러거든요. 할 일은 별로 없고. 돈은 많고. 돈은 많이 벌고. 특히 문제될 일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그걸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음 출마 준비를 하는 거야. 4년 뒤에 어떻게 될지 참으로 궁금하군요. 자기들은 뭐 잘 쭉쭉 간다고 생각하나 보지. 자, 그런데 오늘 얘기를 지금 많이 끌고 가고 싶은 사람이 잘 민영삼인데. 네, 민영삼이죠. 민영삼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민영삼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제 거기에 사장으로 취임을 했고요. 한국방송광고공사. 그러니까 코바코. 코바코. 네, 줄여서 코바코라고 하는데 그 코바코의 사장으로 이미 8월 1일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활동 중에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제가 좀 이 사람에 대해서 더 다루고 싶었던 부분은 이 사람이 8월 1일 그 전에 그러니까 5월 달에 한참 면접 있고 심사들이 있었을 때 이제 서류가 좀 많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일단 코바코가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르실 텐데 한국방송광고공사라고 하고 지금 방송광고진흥공사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이 광고 대행을 하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네. KBS, MBC, SBS, CBS, 불교방송, 가톨릭 방송 다 여기에서 광고를 받아오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민영 미디어랩이 생겨가지고 별도의 회사가 있긴 한데 여전히 KBS하고 MBC 그다음에 각 종교 방송사들은 이 코바코에서 해요. 매출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이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거 있으니까 저기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광고를 할 때는 또 코바코를 또 거쳐야 돼 또.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이제 땅 짓고 헤엄치는 곳이 한마디로. 예, 진짜로. 아니 KBS나 MBC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쵸. 막강한 방송사잖아요. 근데 그 방송사에 그 광고를 하려면 코바코를 무조건 가야 돼.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종교 방송사한테 광고를 떼주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아무튼. 네, 아무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미디어나 광고 쪽에 사실 그러면은 경력이 있어야 여기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 지금 그쪽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장으로 지금 임명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코바코가 엄청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땡보직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바코라는 데가 특별히 할 일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MBC나 KBS에 광고를 하러 오지. KBS나 MBC가 광고 영업을 하러 쫓아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똑같이 코바코가 뭘 움직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영업을 하더라도 진짜 KBS하고 MBC가 영업을 하는 건데 그럼 코바코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광고 대행만 하는 거예요. 대행만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냥 똑같은 일들을 그냥 반복해 왔으니까 그냥 그 일들만 하면 네. 되는 거고. 되게 쉽네요. 되게 쉽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코바코를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 건데 여기에 사장을 가면은 보통 미디어 쪽에 특히 이제 그 방송통신 이쪽에 상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리고 그쪽 정책에 좀 어느 정도 해박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민영삼 씨가 야 정말 그러네. 그리고 심지어는 원래 여기에 사장에 지원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코바코에서 오래 경력을 쌓고 거기에서 나름 입지를 세운 자신만의 입지를 세웠던 인물이 이번에 사장으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떨어지고 하나도 경력이 없는 이 민영삼이라는 사람이 붙었다는 거죠. 야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서류를 냈는데 이 서류가 전부 다 공란이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이제 민영삼 씨가 제출했다는 자료인데요. 여기 보니까 경력사항 밑에 관련 분야 논문 발표 없네요. 없고. 연구 및 과제 수행 주요 업적 없네요. 예, 비어 있습니다. 공란. 자, 예, 확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예, 텅텅 비었어요. 자, 또 다른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관련 분야 국가 발전 기여 업적 없죠. 포상 실적 역시 없죠. 지원자 민영삼. 그러니까 지원서의 절반 정도가 텅텅 비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사람이 덜컥 사장으로 사장이 됐네. 그럼요. 그리고 심지어는 언론 쪽 관련된 경력사항은 1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교수로 활동한 게 있거든요. 언론과에서. 그런데 그것도 1년인데 고작. 사실 경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민영삼 씨 뭐 아시다시피 이분이 그 좀 보수 쪽 그 패널로 종편 채널로 네네. 많이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원래 출신은 민주당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주로 활동은 이재명 대표 스토킹으로 유명해진 사람이잖아요. 이재명 대표 욕하는 걸로 지금까지 연명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제 코바코 사장에 떡하니 앉혀준 거네요. 그렇죠. 네. 경력도 없는데. 그렇죠. 그럼 이것도 그러면 김건희가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네. 자, 일단 민영삼이라는 사람을 좀 짚어볼게요. 목포고등학교 출신이고요. 원래는 민주당 후보로 서울시 의원에 당선이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번번이 낙선하고 있다가 국민의당 안철수 쪽을 거쳤다가 또는 이제 김한길 쪽을 살짝 지려 밟았다가 그러다가 미래통합당에 미래통합당으로. 들어가면서 결국에 저쪽으로 이제 완전히 전향을 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참 저렇게 넘어간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전향을 하는 건 뭐 이해는 합니다만 이렇게까지 넘어가서 완전히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가고 있다라는 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이 이재명 대표를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국회 이번 올해 전기 국회 때까지 다리 쭉 뻗다가 찍 하는 그런 상태가 오지 않을까. 자, 그러니까 개구리가 뒤지기 전에 다리 쭉 뻗는다.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다리 쭉 뻗고 찍 하는 상태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던. 심지어 면접 심사 본 그 당일날에 본인 그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방송 광고공사 이제 코바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정치적 중립성 같은 게 필요한 대목인데 중립성이라고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러니까 너무 말을 막 해서 오히려 문제가 더 컸던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네. 그래서 막말로 상당히 유명했던 사람인데 네. 유튜버가 흔든 국힘 최고위원 선거 이런 기사에도 보면은 당시에 본인을 귀순용사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이제 원래는 2023년도에 이 사람이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나갔었습니다. 작년이군요. 네, 작년에 나갔었고 이제 본인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호남에서 온 귀순용사다. 귀순용사다.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자칭을 하면서 왜 태영호가 뭐 귀순용사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이제 태영호보다도 자신이 이제 그 호남에서 그런 이제 보수 정치 기반을 가지고 나는 이 최고위원 선거에 나왔다라는 자부심과 함께 본인을 이제 찐윤 후보다 이런 식으로 본인을 스스로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인 것 마냥 이제 어필을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막말들이 있었던 거죠. 네. 여기에 막말 보니까 김정숙 여사를 두고 나쁘게 보면 여자가 너무 나댄다.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배를 빠뜨렸느냐. 이런 말 진짜 막말을 했네요. 그렇죠. 심지어는 원래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도 했는데 자신이 나름대로 지지하고 계속 유세를 해주던 사람의 그 이제 부인을 가지고 이제 욕을 한 거죠. 아니 그러면은 나쁘게 봐서 여자가 너무 나댄다라는 말을 하려면 김건희 아니야. 그럼요. 아니 김건희가 지금 저렇게 나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입도 하여튼 진짜 또 말할 필요도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막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원래는 이 사람이 그래서 국민의힘 그 최고위원 때 한참 지지율도 높고 이 사람이 될 거라고 거의 사람들이 확신을 많이 했었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당내 조직이 없어서 최고위원에 떨어졌다. 막말로 선거를 했었는데 떨어졌다. 네, 결국 또 떨어지고 만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는 찐윤이다라고 하는데 그 찐윤이 계속 쭉쭉쭉 떨어졌었군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한두 번 떨어지면은 본인도 지쳐가지고 더 안 나오는데 계속 쭉쭉쭉쭉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욕심과 더불어서 그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도 되는 계속 그렇죠. 또 나가봐라고 하는 김건희 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런 거죠. 네. 근데 이 민영삼 씨를 김건희 라인으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정리해 보면은 일단 지금까지는 이철규가 강력히 추천하려고 했었다. 네. 그래서 이철규가 강력히 추천하려고 했었지만 결국 공천을 최종적으로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반가이로 예, 코바코 사장이 됐다 이거잖아요. 근데 참 코바코 사장에게 화딱지 나는데 그것도 쉬운 자리가 아닌데. 이미 예. 이미 야권에서 그러니까 뭐 최민희 의원이나 뭐 이정원 의원이나 이런 이제 과방위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이미 이제 그 민영삼이 김건희 라인 쪽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민희 의원은 뭐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죠. 실제로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한테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제 원래 코바코에 다른 어떤 전직 의원한테 주려고 했었는데 사장 자리를 근데 그 의원이 고사하고 대신에 이제 그 코바코 내에 있던 직원이 그 의원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오냐? 그랬더니 좀 그 민 씨가 올 것 같다. 근데 그 민 씨가 그럼 그 민 씨를 도대체 누가 해준 거냐? 그랬더니 자기 입에도 담기 힘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만큼 거물급이 내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이 뭐 볼드모트야? 그런 내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그 거대한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뭐 알고 있는 게 있냐 물어봤는데 그때 뭐 모른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코바코 이제 사장을 두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김건희 라인이라고 계속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김건희 라인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냥 이 사람이 말 그대로 극우 유튜버이기 때문에 원래 그 극우 유튜버들과 관계성이 많은 뭐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나 좋아하죠. 엄청 예. 좋아하고 사실 이번에 서울의 소리에서 나온 김대남 전 행정관도 원래 그 극우 유튜버들 관리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강승규와 함께 네. 그쪽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쪽 이어서 데리고 간 거 아니냐라는 추측과 함께 이 사람의 출신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이 있고 그러면 김한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 그러고 보니 김한길도 보면 윤석 아주 찐윤이구나. 아주 친하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멘토로 삼을 정도로 그 김한길을 엄청 신임하고 신뢰하는 편인데 그 김한길 쪽과 함께 했었던 민영삼이라고 한 사람을 결국 김건희가 꽂아준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지금 거죠. 뭐 김한길 씨의 부인이 이제 최명길 배우 최명길 씨잖아요. 배우 최명길 씨하고 그 누구냐 그 김건희하고도 뭐 꽤 가깝대요. 그 오히려 그 김한길 부부가 윤석열 부부 관리한다는 얘기들도 아니, 오히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있을 정도로 그렇게 관리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민영삼이 그 김한길 부부와 함께 유세를 했던 맞아요. 그거는 뭐 더 있었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김한길 씨하고 민영삼 씨하고는 가까워요. 뭐 이 관계가 지금까지 유지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가까운 관계였고 막역한 사이였던 거는 뭐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민영삼 씨가 김한길 씨를 이렇게 보좌하는 그런 입장인 거는 맞지만 그런 거였지만 하여튼 두 사람의 관계가 막역한 거는 그거는 세상이 다 아는 거지 뭐. 그거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성 안에 서면은 맞네, 딱이네. 결국 김건희, 김한길 그리고 이철규 그리고선 민영삼 이런 식으로 관계성이 이제 있지 않겠나라고 우리가 우선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이 민영삼 씨는 그냥 김건희, 윤석열 이쪽 사람들 있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 그냥 그 패밀리들이야. 패밀리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쪽에서 꽂은 그러니까 김건희 라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왜 이 민영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영전할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의 이력으로 봐서는 그냥 정치 낭인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의 뒷배를 얻고 이렇게까지 활동할 수 있는 걸까를 계속 생각해봤어요. 근데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결론적으로는 김한길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고서야는 김한길, 김건희가 제가 봤을 때 아무리 극우 유튜버라 할지언정 그렇게 그러니까 누군가를 신뢰하거나 누군가를 꽂아야 된다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김건희도 어떤 느낌과 뭔가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자기가 관리할 만한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사실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메리트가 뭐겠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겠군요. 참 제가 민영삼 씨를 보면서 참 이제 분노를 많이 느끼는 것이 뭐 언론계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처음 시작은 민주 진보 진영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민주 진보 진영에서 명성을 얻고
이름을 얻은 다음에는 다 절로 넘어가. 그래 거기서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쪽이 훨씬 파이가 네, 파이가 그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진중권인 거고요. 뭐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저기 하다못해 김경률 같은 자, 조정훈 다 똑같은 인간들인 거지. 민주진보 진영에서 명성을 얻고 수구 적폐 진영에 넘어가가지고 돈과 권력을 누리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오늘 이번 민영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냥 이걸 보면서 지금 뭐 보훈 인사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진짜 윤 대통령이 본인은 공산 전체주의 뭐 이러면서 암약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지금 보훈 인사를 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암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결국에는 내가 어떤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든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냥 윤석열 김건희만 바라보면 된다는 그렇죠. 그런 만연한 사고들을 심어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김건희에서만 끝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계속될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훈 인사가 지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상당히 좀 개탄스럽고 앞으로 이 민영상과 같은 인물들이 한둘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고발 차원에서라도 제가 계속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 특히 김건희 주변의 인물들이 또 어디를 가서 또 이렇게 분탕질을 치는지 꾸준히 살펴보고 또 감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